안녕하세요. 26년 첫 월간 디톡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5년 3월 디톡스를 통해 AI 에이전트와 AX에 대해 말씀드린 이후 1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LG CNS AI 센터에서 에이전틱 AI 사업을 맡고 있는 임은영 담당입니다. 생성형 AI 시대에서 에이전틱 AI 시대로의 파라다임의 변화에 따라 에이전틱 AI 기술에 대한 역량 강화에 집중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서 에이전틱 AI 사업 담당을 맡아 혁신적인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챗GPT 출시 이후 꾸준한 AI 기술 발전이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 기반의 답변을 생성해내는 기술에서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까지 할 수 있는 에이전트 기술까지 발전했는데요. 요즘은 특히 자동화 관점에서 에이전트를 어떻게 더 유용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2026년 LG CNS의 월간 디톡스의 첫 시작을 전략적 전환에서 협업 적용까지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에이전틱 AI 로드맵이라는 주제를 정하여 여러분께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디톡스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 참여하신 만큼 현재 LG CNS는 어떻게 에이전틱 AI를 준비하고 있고 또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세션은 LG CNS의 AX 마스터 플랜과 기업에서 어떻게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첫 번째 세션을 함께 해줄 에이전틱 AI 플랫폼 사업팀 김민종 팀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G CNS AI 센터 에이전틱 AI 플랫폼 사업팀 김민종 팀장입니다. 디톡스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실시간 온라인 방송이라서 긴장은 조금 되지만 최대한 떨지 않고 지금까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최대한 많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팀장님, 요즘 고객분들 만나보면 많은 기업이 AI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고객을 만나보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에이전틱 AI 플랫폼 사업팀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서 AI 도입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AI 기술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적용했을 때의 효과성을 예측할 수 없는, 즉 ROI를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도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고객조차도 지속적인 성능 확보 및 활용성 측면에서의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혹은 비용 투자들이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업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이 점점 자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AI를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LG CNS가 준비하고 있는 AX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임은영 감독님. 지난 몇 년간 DX라는 용어는 저희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해져 있을 텐데요. 작년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AX는 무엇인지 약간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DX와 AX의 차이점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로 디지털 기술을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여 운영 방식과 고객 가치 제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AX는 AI를 중심으로 기업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AI 기술이 최근 몇 년간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파괴적이기에 더욱 관심을 갖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기존의 판별형 AI에서 생성형 AI로의 진화를 시도하였고 최근에는 에이전틱 AI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런 AX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AX 적용을 위해서는 기업은 맨 처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AX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AX 지향점을 설정하고 AX 도입의 필수 불가결적인 전략 과제를 구체화함으로써 투자 필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자 의사결정의 정당성 확보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막연한 기술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기업의 AX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지금 참여해 주신 분들이 이제 AX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AX 마스터 플랜 수립과 관련해서 LG CNS만의 특장점
또는 차별점이 좀 있으실까요? 네. LG CNS AX 마스터 플랜의 차별점 첫 번째는 밸류 드라이버 트리 매핑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성과 관리 기반의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최종 목표, 예를 들면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신규 비즈니스 확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시각화하고 해당 하위 요소들 중에 AI 적용 영역을 선별하여 AI가 기업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듀얼 렌즈 접근법을 통해서 선진 베스트 프랙티스를 벤치마킹하는 방법과 프로세스를 버텀업 방식으로 분석하여 AI 적용 요소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비즈니스 성과 관리 측정을 위해서 ROAXI, 즉 AX 투자 대비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주는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AX가 지향하는 슬로건이나 투비 모습만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구축을 위한 에이전틱 AI 아키텍처 기반의 투비 설계까지 실질적인 컨설팅 결과물을 제공한다는 것이 LG CNS AX 마스터 플랜의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LG CNS의 AX 마스터 플랜 기반의 사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희종 팀장님, 금융권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금융권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금융권 AI 업무 활용 트렌드의 변화를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는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내 지식 검색 및 문서 초안 작성 등 어시스턴트 영역에서 AI를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AI를 업무 자동화의 도구로서 프로세스 중심인 금융업 특성을 잘 이해하고 판단 및 분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과거 금융권에서는 AI 사업을 코스트센터로 인지하고 기술 검증이나 트렌드 선도 이미지를 지향점으로 AI가 얼마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력자로서의 일부 업무에 적용하는 단계였다면, 최근에는 실질적 공수 절감에 도움이 되는 생산시설인 프로덕션 센터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공수 절감, 업무 자동화 등 실효성을 지향점으로 AI가 얼마나 일을 덜어줄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금융권 사례를 통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네. 금융 A사의 대고객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이미 저희 LG CNS의 DAP 제네럴 플랫폼을 도입해서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내에서 확산 및 적용하고 계셨습니다. 초반엔 당연히 플랫폼을 활용해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LG CNS가 공통개발 템플릿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운영 지원을 해줌으로써 AI 조직을 중심으로 지금은 많은 AI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며 활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지주 차원에서 대고객 에이전트 서비스를 계열사별로 개발하고 앱을 통해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시받으시고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저희 LG CNS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단순 AI 서비스조차도 대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답변의 품질을 고도화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 AI 서비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혁신적인 워크플로우를 구현해야 하는 에이전트 구축 사업을, 그것도 대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에이전트를 올 상반기 안에 론칭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권 AI 프로젝트 경험이 제일 많고, 또한 1차 사업을 통해 A사의 서비스 구성 및 인프라 이해도를 가장 높게 이해하고 있는 저희 LG CNS에게 기회를 주시고 함께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해당 에이전트가 개발되면 앱 또는 웹에서 시나리오 기반이나 챗봇으로 키워드 검색 등에서 받지 못했던 답변들을 질문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답변을 해주고 실제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 처리까지 실행하기 때문에 대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 질의를 직접 받던 콜센터나 영업점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대고객 서비스 사례도 있지만 에이전트로 대직원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고객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해당하는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B사의 경우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사는 대직원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회사 전체 업무에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AI 에이전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as-is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적용을 통해서 자동화시킬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술 전문가가 적용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는 충분한지 등에 대해서 요건을 파악하여 실제 에이전트 적용을 위한 기술 컨설팅 산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AI는 항상 100% 성능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 정보 입력 프로세스,
사용자 피드백 기반 학습 강화 프로세스, 범위의 입력에 대한 재질문 프로세스 등을 AI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데 필수적인 AI향, AI 에이전트향 프로세스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프로세스들을 제대로 에이전트화하여 동작시키기 위한 충분한 인프라 자원과 기술을 커버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 등의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는 LG CNS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쌓인 노하우를 기반으로 상세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이를 통해서 임직원들의 직접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LG CNS가 금융권 유스케이스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CNS의 주력 사업 영역인 공공에서도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어떤 에이전트 사례들이 있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LLM 모델, 에이전트, 레그까지 최적의 설계로 학부모, 학생, 교직원, 즉 사용자별 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해야 하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거의 모든 초, 중, 고, 대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해한 답변이 나가면 안 되는 초, 중, 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모델단부터 유해 답변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학생 전용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AI 리터러시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사용자별 목적에 맞게 에이전트를 구분하고 이를 위한 레그를 분리하여 학교별, 과정별 검색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님은 자녀가 많아서 특정 자녀의 학사 일정을 일일이 홈페이지나 이알림을 통해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 해당 학교 홈페이지나 제공하는 챗봇을 활용해서 재량 휴일이 언제인지, 오늘의 식단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맞춤형 답변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저 같은 다자녀 학부모에게 너무나 필요한 에이전트 서비스네요. 교육 디지털 플랫폼의 에이전트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생성 과정을 통해서 이 에이전트가 플랫폼 내에서 만들어지는지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슈퍼 에이전트가 질문을 분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질문을 처리하기 위해 호출해야 하는 서브 에이전트 또는 툴에 대한 최적의 플랜을 수립합니다. 슈퍼 에이전트는 수립된 플랜을 기반으로 서브 에이전트들이 타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수행된 타스크의 결과물을 취합해서 수행한 액션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사용자들이 마냥 답변을 기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타스크들이 사용자가 느끼기에 레이턴시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최적의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역할이 주사업자인 LG CNS의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님, 최근 담당님께서 총괄 PM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엑사원을 활용해서 에이전트 POC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사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엑사원 정말 핫하죠. 특히 저희 LG CNS도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서 K 엑사원이 1차수 1등을 차지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1차년도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번역, 요약, 보고서 생성과 같은 단일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고요. 2차년도에 에이전트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에이전트가 잘 작동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POC를 좀 진행해 보았습니다. 해당 고객사에 이미 엑사원이 설치되어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POC 진행 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에이전트를 엑사원 4.0 모델로 개발하였습니다. 외부 기사를 찾거나 유튜브 동영상 등을 찾아 최신 이슈와 동향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하는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 다양한 MCP 툴들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별도의 망분리가 되어 있는 폐쇄망에서 근무하시는 고객분들은 최신 뉴스나 이슈를 바로바로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부에 해당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수시로 외부 이슈와 동향을 확인하기 좋을 것 같다는 평가를 고객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엑사원 4.0 모델이 생성형 AI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에이전트 AI 개발에도 손색이 없음을 확인하는 그런 POC였습니다. 담당님, 저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AI라는 아젠다가 오너십이 기존의 CDO나 CIO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젠 현업 전문가들에게 오너십이 넘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즉, 단순히 기술이 된다, 안 된다, 레그 정확도가 낮다, 높다, 프롬프팅이 잘 되었다, 안 됐다 해서 해당 에이전트가 얼마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비용이 얼마나 줄었는지, 매출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G CNS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 아닌 돈이 되는 AX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님은 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LG CNS의 AXPI 컨설팅은 단순히 기술 도입을 위한 프로세서 설계가 아닌 전사적인 비즈니스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 보조 도구로서의 단편적인 AI 도입이 아닌 비즈니스 핵심 목표 달성을 목표로 인간과 AI가 함께 일하는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G CNS AXPI 컨설팅은 AX 추진의 목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정의하고 기존 업무, 기술 환경 기반의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설계와 필요 에이전트에 대한 상세 정의, POC까지의 연계를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업무 체계를 신속히 구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 성과를 내는 에이전트 개발이 불가합니다. 저희가 받은 사전 질문에 A사 담당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업무적으로 필요한 프로세스 자동화나 아이디어 구체화 같은 영역에서는 에이전틱 AI를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작업만으로는 AI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뉴스 기사나 대부분의 AI 관련 해외 기사들을 보면 전사적으로 AI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 실무적인 적용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에이전틱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직 미숙해서 생기는 이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업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사용은 하고 있는데 정량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회사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그 중에 어떤 업무가 AI 적용이 적합한지 혹은 이 업무는 AI를 적용하기 위해 기존 프로세스를 얼마나 혁신적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재설계 단계가 없다 보니 이런 의문점이 드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동화 효과가 큰 프로세스를 선정하고 혹은 기존 프로세스를 자동화 효과가 크게 날 수 있게끔 전환하고 도입되었을 때 그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다수의 사례들 중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은 마스터 플랜이나 프로세스 재설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에이전트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LG CNS는 에이전틱 웍스를 제안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작년에 미디어데이를 통해 들어보시고 AI 페스타나 정부혁신 박람회 등 오프라인 전시에서도 만나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김민종 팀장님,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저희 고객분들을 위해서 에이전틱 웍스 짧게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에이전트 웍스는 6가지 모듈로 이루어진 LG CNS의 에이전트 개발 올인원 플랫폼인데요. 간략하게 6개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이전틱 웍스 리파이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도입하실 수 있는 설치형 LLM들에 대한 성능과 특징을 자세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코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AI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으신 분들도 파인 튜닝을 직접적으로 진행해 보시고 효과성을 검증해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웍스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로 도입되시는 순간부터 멀티 모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델들을 특징을 파악하시고 비용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모델들에게 질문을 라우팅해주는 기능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틱 웍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잘 모르시고 AI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으신 분들도 노코드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배포하실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요. 에이전틱 웍스 빌더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AI에 대한 숙련도가 높으신 분들을 위해 어드밴스드된 개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MCP나 에이전트를 개발해서 직접 배포도 가능하신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빌더에서는 LLM 옵스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파인 튜닝된 모델들을 배포 환경을 구성해서 직접 GPU에 서빙하는 것까지 가능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틱 웍스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로 가시게 되면
MCP를 개발하신다던가 에이전트를 개발하신다던가 하는 작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생성형 AI보다 훨씬 더 확산의 속도가 빠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산의 속도가 빠른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MCP 하나를 개발한다고 쳤을 때 MCP를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MCP를 개발하실 때 개발자들마다 특성이 있으셔서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MCP를 조회해보고 MCP를 개발하시기보다는 MCP를 직접 그냥 등록하셔서 개발하시려는 시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옵저빌리티, 트레이싱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능들이 다 허브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널리지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는 레그를 구성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데이터 파이프라인 연결부터 파싱, 청킹하는 단위까지 전체 기능을 제공해 드리는 모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개의 모듈로 구성된 에이전틱 웍스는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어떤 인프라 환경에서도 제공되며 모듈별 별도로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기술의 진화에 맞춰서 플랫폼도 지속 발전하고 있으며 메이저, 마이너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사에 지속 제공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월 디톡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X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등록 시 남겨주신 질문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기업은 에이전틱 AI 도입을 고려하며 사용 중인 이제 망의 특성에 맞춰서 보안 문제 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인지 보안, 망분리, 데이터 유출 우려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팀장님, 보안, 폐쇄망, 자체 LLM 환경에서도 에이전틱 AI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에이전틱 AI는 자동화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나 고객정보를 핸들링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들이 특히 많을 것입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해당 데이터들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에이전트 적용을 준비하는 고객들은 폐쇄망을 통해 내부 온프렘 구축을 많이들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온프렘 설치형 LLM 환경에서는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성능적인 측면인데요. 이를 위해 고객사들은 에이전트 적용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멀티 모델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반드시 권장드립니다. 설치형 LLM 모델들은 모델의 종류별, 크기별로 수행하는 타스크의 성능이 매우 상이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전문적인 타스크를 처리하기 위해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각 타스크별로 멀티 모델을 구성을 통해 성능을 커버하는 것이 폐쇄망에서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도입을 결정한 후 실행 시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부서에서 제각각 개발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통합, 관리, 이를 위한 개발 가이드 방법이나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에이전틱 웍스가 바로 그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이전트는 특히나 단순한 단일 워크플로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다중 워크플로우를 처리하고 에이전트를 동작시키기 위한 MCP 개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에이전틱 웍스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MCP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MCP 서버들을 구동시키기 위한 인프라 영역이 필요합니다. 개발자 특성상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MCP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MCP를 조회하지 않고 추가로 등록하고 개발하는 시도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확산 적용해 나가는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 관리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에이전틱 웍스에 관련해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후 디톡스에서 디테일한 시험과 함께 해당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AI 로드맵 작성 시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엔터프라이즈 AI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에게 현업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챗GPT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첫 번째 세션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디톡스 통해 인사드린 김정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게 된 LG CNS 론치센터 김세기 책임입니다.
첫 번째 세션을 통해서 AX와 에이전틱 AI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그 흐름을 현업 관점으로 가져와서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한 기업의 AX 혁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번째 세션을 같이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원 팀장님. 네, 오늘 화장이 잘 되셨네요. 예,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CNS 이상원 팀장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LG CNS에서 AX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AX 대내외에 대한 거버넌스,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딜리버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함께 하시기로 한 오픈AI의 김양용 어카운트 디렉터님께서는 지금 미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년 디톡스와 함께한 첫 번째 세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AI 시대를 넘어 에이전틱 AI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모두 AI 관련된 내용들로 POC도 하고 프로덕트에 적용도 하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최고의 화두는 에이전틱 AI가 성숙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실제 DX에서 AX로의 변화에서 기술의 주요 변화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LLM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어 기반의 기술 활용 방식으로 API를 통해서 간단하게 호출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툴로도 나오고 있어서 대중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DX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보통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도 가능하고 메타 정보를 추출하는 것도 가능해져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DX의 경우 실제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몇 년에 걸쳐서 ROI가 나오는데요. AI는 실제 적용을 하시게 되면 바로 성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상담 시스템에서 AI를 적용해서 어시스턴트를 만든다고 하는 순간 바로 그 성과 측정 방식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10분에 걸쳐서 내용도 찾아보고 대응하고 했던 것들을 2분 안에 줄여낸다든지 이런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의 AI 도입은 이제 정말 당면한 현실이고요. 이게 기업의 비즈니스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팀장님, DX를 넘어서 AX로 기술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혹시 AI를 적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에이전틱 AI를 적용한 종근당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종근당 사례는 저희가 최근 한 차례 보도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제약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익숙하신 사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사에서는 애뉴얼 프로덕트 퀄리티 리뷰, APQR이라고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필수 품질 리뷰가 있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로 QA팀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제약 공정 데이터부터 패키징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 VOC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에 이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 조치를 수립하거나 이슈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여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네, 제약업계에서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군요. 네, 그럼 종근당 고객은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었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 제약사에서 APQR 작성에 많은 에포트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모든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한 사람이 최소 1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단에서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식별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표준화하는 작업, 분석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종근당에서는 에이전틱 AI를 적용함으로써 QA팀의 수작업을 9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기존에 약 12시간이 소요되던 업무를 약 20분 내외로 단축했던 거죠. 이처럼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에이전틱 AI의 파급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개별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계시지만 궁극적인 효과는 특정 기업 단위가 아니라 업무 전체 워크플로우를 AI가 대체하고 자동화하는 방향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앞으로 기업들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사례 감사드립니다. 90% 이상의 수작업을 줄일 수 있고 12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를 20분 내외로 단축한 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네요.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많은 기업들이 DX를 넘어 AX 중심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각 기업들은 AI 보험 컴퍼니로 전환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AI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AX for 컴퍼니,
즉 업무 영역에 혹은 프로세스에 AI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성을 올린다든지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자동화를 하는 이런 혁신 활동을 보통 저희는 AX4 컴퍼니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보통 현업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AI를 통한 보고서 검토라든지 법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AI를 적용해서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환율 정보만 제공하는 은행사에서 AI를 통해서 환율 예측 정보를 같이 제공하게 될 경우에 다른 은행이 제공하지 않는 AI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그 은행만 찾도록 락인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보통 저희는 이런 걸 AX4 프로덕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두 가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추진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를 저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 방법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임님 세 가지 측면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AX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전사 차원의 AI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클라우드 사업자 또는 AI 모델을 보유한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각사가 AX를 추진할 수 있는 공통된 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마련된 기반 위에서 밸류체인별로 어떤 AX를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이 지향해야 할 청사진을 정의하고 이를 컨설팅을 통해 구체화하며 AX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과 인적 측면에서의 변화입니다. AI 환경에 맞게 조직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현업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AX를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을 조직 차원에서 확보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접근 방식 가운데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슬기 책임님, 많은 기업들이 이미 시스템 구축이나 플랫폼 도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체 구축이나 제휴를 통해서 추진하기도 하지만요. 최근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AI 툴을 활용해서 보다 빠르게 기업의 AX 전환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례인 오픈 AI의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요. 오픈 AI 김양용 어카운트 디렉터님을 모셨습니다. 디렉터님께서 챗GPT 엔터프라이즈의 주요 기능과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인데요. 미국 본사에서 보다 생생한 설명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렉터님. 디톡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픈AI에서 한국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담당하고 있는 김양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을 하게 됐는데요.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함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미국 현지와 지금 라이브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나 화면이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디렉터님, 많은 분들이 챗GP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픈AI에서 정의하고 있는 챗GPT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음, 고객분들 만나 뵐 때마다 챗GPT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챗GPT를 질문을 하면 답해주는 챗봇 아니면 뭔가 정보를 검색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의 대용물.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챗GPT는 이런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챗GPT가 실제 날리지 워커라고 하는 기업 내 모든 임직원을 위해서 AI 기반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을 저희가 수행할 때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정의를 하고 어떤 스텝으로 어떤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도구를 써서 일을 할 건지 먼저 그려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문서들을 읽고 맥락을 파악하고 정보를 비교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과물들을 만듭니다. 챗GPT는 현재 바로 이런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 검색하는 게 아니고 입력된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건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하는. 그래서 저희는 입사하게 되면은 그 반드시 듣는 교육 자체가 AI 어시스턴트와 함께 일하기라는 과정인데요. 저희는 저희 직원들 그리고 모든 임직원을 위한 기본 AI 동료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이 사용하는 챗GPT와 기업 환경에서의 챗GPT는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개인용의 차이점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업부는 사실 저희가 접해야 되는 어떤 그 데이터들, 소스들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죠. 문서, 저희 이메일, 또 저희 캘린더, 다음에 이미지,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 이런 데서 이제 데이터들이 뒤섞여 있고 그때그때 제가 일을 할 때마다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모델이나 또는 깊이나 속도도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챗GPT는 어떤 하나의 고정된 방식이 아니라 업무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AI로 설계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빠르게 내용을 요약해야 되는 어떤 문서 정리 업무하고 특정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단계별 추론이 필요한 업무, 이 두 가지는 성격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이런 업무 특성에 맞춰서 각각 필요할 때 가장 최적의 모델들을 자동으로 이제 골라줄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같은 환경 내에서 추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무엇보다 멀티모델이기 때문에 음성, 이미지, 다음에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까지 확장이 가능한 형태로 그야말로 기업 내에서의 AI를 활용한 업무에 최적화되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챗GPT 엔터프라이즈에서 업무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모델과 추론 모델을 같은 환경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업무 역할별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기업 내에서 활용하는 케이스들인데요. 실제 이제 데이터를 주로 달아주셔야 되는 숫자 데이터를 주로 달아주셔야 되는 재무 조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수치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뽑고 또 개발 업무 수행하시는 분들은 실제 코딩을 하는 데 활용하시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업무 목적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에 그 최적화해서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전문가들을 많은 쓰는 구조가 아니라 일반 구성원들이 실제 전사적으로 확장해가면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대규모로 챗GPT 엔터프라이즈 도입을 하면서 특정 부서의 AI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사적으로 일상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특징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디렉터님 많은 기업에서 기업 차원에서 AI를 도입을 할 때 기업 데이터의 외부 유출이라든가 보안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챗GPT는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데이터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안 기준과 체계에 맞춰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런 형태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일반 개개인들이 챗GPT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사실 기업에서 통제하여야 되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보안 다음에 역할별 안전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AI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안전한 가드레일 안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적용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내 기업에서도 많이 그 하이라이트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그 전사적인 어떤 도입을 검토하시는 회사들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를 쓰지 말자가 아니라 안전하게 쓰자라는 말씀이 상당히 와닿는데요. 그러면 업무 역할별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단위 조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사실은 많은 부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에이전트 AI 팀에 맞는 GPT스라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굉장히 그 큰 IT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에이전트 개발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소모되는 적이 많은 편이고 반면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GPTs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일반 구성원들이 자기의 업무 노하우를 가지고서 이런 커스텀 GPT를 만들고 그것들을 사내에 전파하면서 전체적으로 업무에 AI가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필요로 하는 그 사내 데이터랑 데이터를 연결을 해나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프로젝트 단위로 공유하고 팀 단위로 함께 쓰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업무 지식이 이 커스텀 GPT 안에 녹아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각각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AI 리터러시를 높이면서 AI를 도입하는 어떤 절차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주신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할 때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까요? 저희가 많이 드리는 가이드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각 단위 조직별로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여기에는 현업에서 이 일들을 오래 해오신 업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GPT를 도입하는데 제일 큰 또는 자주 보이는 실패는 너무 어마어마한 걸 만들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이런 업무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반복 업무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빠르게 GPT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을 배포하고 현업의 피드백을 듣고 그것들을 이제 다시 또 더 다듬어서 좀 더 성숙된 GPT들로 계속 발전시켜가는 거죠. 결국은 AI를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엑스페리먼트하고 확장하는 이런 접근법들을 가져가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달에 저희가 발표했던 오픈 AI 프론티어 같은 것은 이런 에이전틱 AI를 좀 더 빠르고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전체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에이전틱 AI로 가는 원년에 저희가 중심에서 이 변화를 끌고 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디렉터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설명을 통해서 챗GPT가 단순한 대화형 AI를 넘어 어댑티브 AI로서 어떻게 업무 맥락에 맞춰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챗GPT 엔터프라이즈가 각 역할별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요구되는 보안과 관리 체계, 그리고 개인 단위의 활용을 넘어서 GPT-3를 통해 조직 차원의 생산성과 협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단순한 툴이 아니라 기업의 AX를 가속화하는 하나의 업무 플랫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원 팀장님, 네, 김양용 디렉터님께서 설명하신 GPT즈를 LGCNS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GPT는 방금 디렉터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훌륭하게 각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AI로, 에이전트로 만들어내고 이 에이전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최근 사내 법무 조직을 비롯해 마케팅, 구매, 여러 부서에서 GPT를 활용을 해봤는데요. 한 사람이 자신의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GPT를 만들어내는데 두세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두세 시간 내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를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한 뒤에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이런 GPT 구축 과정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선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GPT를 활용하고 싶은지를 자연어로 정의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법무 검토, 계약서 초안 작성, 내부 문의 등 것처럼 개인의 업무 노하우와 역할을 그대로 GPT에 설명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해당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과 기준을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참고해야 되는 문서나 가이드라인을 함께 입력을 합니다. 즉, 업무 지침이나 지식 기반을 GPT에 학습시키는 단계로 이 과정을 통해 GPT가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실제 현업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GPT는 별도의 개발 과정 없이 바로 업무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팀원이나 다른 부서와도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업에서 사용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도 가능한 거죠. 이처럼 GPT는 개인의 업무 노하우를 빠르게 AI로 전환하고 이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해주신 GPT 사례를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실제로 경력 분석 헬퍼 GPT를 하나 만들어 활용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기존의 각 인사팀에서는 여러 이력서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지원자의 특징, 강조해야 될 요소, 그리고 장단점을 직접 스크리닝을 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최근에는 이런 작업들을 에이전트로 개발해서 구현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GPT에서는 지원자의 기술서나 이력서 한 장을 업로드를 하면 해당 인물이 갖고 있는 강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스코링을 해준다거나
경력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을 해줍니다. 저희 같은 IT 기업 같은 경우도 채용하라는 역할과 연관성이 높은 경험이나 기술을 저희가 살펴보는데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하이라이팅 해주기 때문에 결과가 요약표 형태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거죠. 이런 방식 덕분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력서를 훨씬 빠르게 일관된 기준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사례에서 보실 수 있듯이 복잡한 개발 과정 없이도 현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GPT를 직접 만들어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업무에 적용하고 성과로 연결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챗GPT를 기업 환경에 도입할 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포인트로 어떤 게 있을까요? AI를 더 이상 섀도우 AI 형태가 아니라 공식적인 업무 도구로 정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툴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AI가 실제 업무에 녹아들고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관리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 차원에서 이를 위해 고려해야 될 요소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수립입니다. 금융사,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제조기업, 리테일 기업 등 산업별로 다뤄야 되는 데이터의 성격과 개인정보 수준이 모두 다릅니다. 각 기업 환경에 맞는 보안 전략이 매우 필요한데요. 인증 연동, 역할 기반 접근 제어, 데이터 보호와 로그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보안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선행돼야 안전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AI 문화 정착과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AI 활용은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GPT나 프로젝트 기능을 통해 협업 중심의 업무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활용 사례를 레시피라고 부르는데요. 검증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조직 내에 공유하고 툴과 함께 확산시키는으로써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죠. 또한 조직 내에는 초심자부터 숙련된 프랙티셔너 그리고 챔피언까지 다양한 단계의 구성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온보딩 체계가 필요한 거죠. 나아가 챔피언 중심의 활용 프로그램이나 사내 경진대회 같은 것도 자발적인 확산 구조를 만드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전략 방향 수립과 지속적인 가치 측정입니다. AI를 단순히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어떤 전략적인 위치에 둘 건지 명확히 정의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품질 개선 등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가치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체계가 중요한 거죠. 이런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할 때 AI는 일회성 도입을 넘어서 기업의 공식적인 업무 도구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해보면 챗GPT를 포함한 AI를 기업에 도입할 때는 단순히 툴을 도입하는 걸 넘어서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먼저 갖추고 조직 차원의 AI 활용 문화와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면서 장기적인 전략 방향과 성과 측정까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다만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요, 많은 분들께서 방향성과 중요성은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챗GPT 도입을 위해서 어떤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부터 너무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 하나의 업무 하나 혹은 개인 단위에서 가장 익숙한 업무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볍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GPT 사례처럼 시작은 항상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내 업무 중에서 가장 반복되는 일이 무엇인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주간 보고를 작성하기 위해 외부 동향을 리서치하고 경쟁사와 시장 생태계를 조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바꾸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 일지를 정리를 하고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프롬프트로 구현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필요할 때는 API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사이트라든가 이런 정보까지 복잡한 내용들을 한 번에 통합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업무 자동화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현업 주도형 확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소규모로 간단하게 시작하되 검증된 성과를 점차 조직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완성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파일럿 중심으로 일부 팀을 먼저 선 적용해보고 그 성과를 전사에 공유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게 시작해서 성과를 만들고 이를 현업 중심으로 확산시키려는 접근이 정말 핵심이라는 점 정말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업에서 바로 쓰는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주제로
LG CNS의 AX 사례부터 현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챗GPT 엔터프라이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디톡스를 등록하시면서 남겨주신 몇 가지 질문을 선정해서 답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대표 질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상원 팀장님 답변해 주실 거죠? 예. 예.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했을 때 성과나 ROI는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AI 도입에서 ROI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 경우 기존 DX 프로젝트처럼 장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이 아니라 업무 시간 단축이나 반복 작업 감소, 의사결정 속도 향상 등이 즉각적인 성과 지표 중심으로 측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예시를 들었던 보고서 작성 시간 단축이라든가 검토 시간 감소, 고객 응대나 내부 문의 처리 속도 개선 같은 지표들은 비교적 쉽게 정량화된 수치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지표를 팀 단위, 업무 단위로 설정하고 파일럿 통해 검증한 뒤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이전틱 AI와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어떤 관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에이전틱 AI는 특정 업무를 목표로 여러 단계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AI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이런 에이전틱 AI를 기업 환경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케이스는 단일 프롬프트 기반으로 GPT를 만드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이런 업무 단위 에이전트를 연결시켜서 에이전틱 AI로 연결시키는 초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다음의 질문이 저희가 에이전틱 AI에 대한 연관성이 좀 높을 듯 해서 이 부분은 김양용 디렉터님이 한번 설명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이 오픈 AI에서 발표한 프론티어에 대한 소개인데요. 디렉터님이 이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항상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픈AI 프론티어라는 서비스가 이달 초에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기업이 AI를 챗봇이 아니고 실제로 일을 하는 에이전틱 AI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플랫폼이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러 기업들이 여러 다른 모델들을 쓰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AI 확산을 시도를 했었죠. 근데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제한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모델의 문제라기보다 실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현업 업무 환경에 이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운영 레이어가 부족해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문서, 데이터, 업무 시스템 이런 것들의 연결은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단순 답변이 아니라 여러 스텝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고 또 이에 대해서 보안, 권한 감사,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야 되면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에이전트 모델의 성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측정하고 개선해야 되는 그리고 에이전트 사람처럼 여러 그 에이전트를 배포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표준적인 프로세스하고 관리 도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프론티어는 이러한 공백을 채워주는 플랫폼이고요. 크게 보면은 기업이 에이전트를 빌드, 로우 코드, 노 코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지식, 툴 이런 것과 연결해서 배포하고 다음에 실제 운영해 가면서 성능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통합 플랫폼이 됩니다. 결국은 업무를 이해해서 목표를 자기가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오고 그리고 사내 시스템에 대고 이런 것들을 실행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첫 단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오브 레코드 이런 그 정보 시스템들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입힐 수 있는 컨텍스트 레이어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실제 에이전트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들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의 그 성능을 이벨리에이션하고 또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같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픈 AI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제공하는 에이전트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고객사에서 직접 개발하신 에이전트를 만드실 수도 있겠고 또 서드파티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들을 연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다음에 챗GPT 엔터프라이즈, 그 저희가 제공하는 웹브라우저인 챗GPT 아틀라스 이 환경 하에서 에이전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오픈AI 프론티어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될 올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도 보여지고요.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장 중이신데도 이렇게 마지막 답변까지 디톡스에 참여해 주셔서 최신 뉴스 함께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나눈 내용들이 에이전틱 AI와 AX 전환을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데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톡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LGCNS는 고객 여러분의 AX 전환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채팅창 우측에 상담 신청 버튼을 이용해 주시거나 메일을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월간 디톡스는요, 3월 11일 수요일 디지털 자산의 확장, CBDC 프로젝트 한강 사례부터 스테이블 코인 전망까지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네요. 네, 이상으로 디톡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